전국의 공원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20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 이야기인데요. 일몰제 시행을 1년 앞둔 지금 각 지자체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환경 보전이라는 공익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공공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슈 인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하면 좀 말부터 좀 어려운데요. 아마 또 생소하게 느끼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런 제도가 생겼는지 좀 그 연원부터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70년대에 이제 그동안 도시공원, 이제 도시 개발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에 그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뭐 여가 문화랄지 건강 휴식 또 이런 정서 함양 이런 걸 위해서 그 도시공원 제도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사유재산을 이제 계속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 지역 토지 소유자들이 그 1999년에 네. 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당시 이제 국토건설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2020년 7월부터 그 전까지 이제 토지를 매입하든지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하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20년 7월부터는 모두 다 사유지에 대해서는 네.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일몰제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한 1년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상당한 면적이 지금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그래서 이게 그 상당한 심각한 도시 난개발 또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할 수 있는 중요한 현안이 되겠다 해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이렇게 지도에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할 테니까 당신들 사유재산권 행사하지 마라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렇죠. 그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다 보니까 2020년까지 나라에서 사서 공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사유재산권 행사할 수 있게 해줘라 이렇게 그렇죠. 됐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뭐 난개발이 우려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어떻게 2020년 7월이 되면 갑자기 그 사유지들에서 다 뭐 아파트가 올라가거나 그런 건가요? 왜 이렇게 시한폭탄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언론에서 과격하게 보도를 하는 건지가 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정책 중에 네. 이 부동산 정책이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우리 국민들이 불로소득으로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 7월부터 이게 완전 사유재산에 대해서 규제가 풀려버리면은 네. 아무래도 돈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대체적으로 아파트 건설을 많이 할 소지가 커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 벌써 대전도 그렇고 성남도 그렇고 지금 그런 곳곳이 지금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도시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정서의 함양과 건강 차원 또는 요즘에 미세먼지도 심해진 상황에서는 이 공공재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이 매입을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되돌릴 공원인데 불구하고 네. 방치되고 있어서 문제라는 얘기죠. 공원을 수십 년 동안 안 해놓고 이제 와서 토지주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좀 정상적인 권리를 회복하겠다는데 그게 좀 부당한 요구인가요? 아니요. 그건 뭐 주민들이 당연한 요구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이 그동안 예산의 배정이 있어서 그분들의 혜택이랄지 지원 여러 가지 하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승소를 하게 됐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전적으로 개발 쪽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현재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은 없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개발업자들이 자본을 가지고 있는 개발업자들이 이제 그 땅을 사게 되고 그랬을 때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는 거죠. 공원 산책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산책로 주변이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용은 하고 있었지만 사실 거기가 사유지였다. 그렇죠. 그러면 내년 7월부터는 거기 주인이 거기에 철조망을 이렇게 쳐서 못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뭐 철조망뿐만 아니라 이제 더더욱 아까 저희가 난개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어떤 아파트 단지랄지 또 다른 용도로 이제 전환이 돼버리면 아예 그 자체를
통과를 할 수가 없게 돼버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적인 걸 더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 이런 녹지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여름에 무더워지고 있잖아요. 열섬 현상을 그 감소시키는 기능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더 삶의 질이 악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도시공원은 도시민들에게 중요한 어떤 삶의 공간이고 또는 정서 순환과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매입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고 그거는 저는 그 국가도 지금 아무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도 해야 되고 또는 도 차원에서도 저는 그 매입할 수 있는 비용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거냐가 문제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동안 우리 예산들을 쓸 때 보면 대개 이제 뭐 도로 개발 또는 무슨 뭐 택지 개발 또는 뭐 그 어떤 다른 쪽의 예산들을 지금까지 많이 써왔다면 이 도시공원은 우리 도시민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세금으로 또는 지방제 세금으로 우리가 빨리 이런 것들을 공공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확보를 빨리 해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전주시나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일몰제가 시행돼서 풀릴 만큼의 면적이나 뭐 예상되는 사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 전주시 같은 경우는 매입 비용이 약 한 350억 정도. 350억이요? 3,500억 정도. 3,500억 정도. 그다음에 공사 비용이 약 한 8,022억 정도. 그러면 총 다 한 1조 네. 1,500 정도. 땅을 다 사서 공원을 조성하려면 1조 원이 넘게 전주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거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매입이 먼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00억 정도를 먼저 적은 예산으로 일단 확보하는 게 필요한 거니까 그 이후에 이제 뭐 근린공원이랄지 뭐 어린이공원, 뭐 역사공원 그거는 나중에 기반 시설을 이제 일부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공사비는 나중에 연차적으로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일단 전주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굉장히 실망을 한 게 전주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뭐 황방산 공원, 가련산, 학산, 완산칠봉, 기린봉 이런 근린공원에서 공원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는 여기고 국유지는 여기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매입해 있는 우리 지자체 소유로 돼 있고라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의원님 통해서 정보 공개 하면은 제가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유일하게 딱 나와 있는 게 전주시에서 작년에 용역 발주했다 이거 하나거든요. 그래 이런 게 나와야 일단은 매일 그 공원을 다니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아 당장 이게 나한테도 연관이 돼 있겠구나라고 느껴야 내가 필요성이 있으면 시민들도 강력하게 행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실제로 네. 공원에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7대 3 정도 정도 돼요. 사유지가 70% 네, 가까이가 그렇습니다. 사유지다. 근데 사실 그 예를 들어서 전체 공원이 있으면 70%가 사유지라고 해서 사유지를 지금 당장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유지의 절대 다수가 임야 아닙니까 현재 지금? 임야가 많죠. 예, 임야가 많죠. 그거를 득하고 개발을 하려면 전주시에서 허가가 나와야 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고 네. 또 예산도 지금 매입 예산도 약 50% 정도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고 30% 정도는 지방채에 반영을 해서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 또 20% 정도는 은행을 이용해서 토지은행 제도를 해서 20% 정도는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네. 과연 그 예산을 50% 정도 예산을 그 막대한 예산을 우리 전주시가 부담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고요. 그동안 20년 동안
일몰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동안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그렇죠. 차근차근 정립을 했더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내일 모레 당장 닥치니까 네. 이제 자꾸 이제 이슈화 되고 자꾸 말이 나오고 우리 시민들은 정말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녹색 그늘 밑에서 살고 싶어 하죠.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켜줘야죠. 전주시 이 자주재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회의적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회의적인 이유는 뭔 거니 중앙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더 그래요. 79억 예산 잡았잖아요.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네. 79억이라는 것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이제 한다고 했었을 때 원금도 아니고 이자의 50%를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 의지 가지고 어떻게 지방자치단체가 이것들을 해 나가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이전에 국가가 다 그것들을 지정을 해놓고 1995년에 지자체가 시작이 되면서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니까 이것을 갖다가 중앙사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사무로 그냥 넘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돈도 안 줘. 뭐 법적인 것도 안 만들어. 그리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매입할 때 다시 이제 돈 내고 사가라는 거. 이거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자체 열악한 지자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원도 마련하고 방법도 강구해보겠다. 그러나 힘에 붙이니 중앙정부 니네들이 이런 과오를 그동안 했지 않냐. 그리고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이야기니까 해줄 수 있는 건 해줘라. 다만 어려운 것도 아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시공원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물론 사유지도 많지만 국 공유지도 많잖아요. 일단 그거 무상으로 지자체 넘겨주라는 거예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 부분 해결되잖아요. 일단. 그렇지 그건 뭐 않겠습니까? 당연한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주시도 국공유 재산이 약 한 30% 정도 됩니다. 그건 일단은 전주시에다가 주고 공원을 당연하죠. 주고 나머지 부분을 해결하라고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법을 새로 개정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중앙정부에도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도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번 추경 예산이 저희들이 이제 한 6월에서 7월에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추경 예산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현재의 법이 지금 기초지자체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필요성을 빨리 제기를 해서 그 중앙정부나 도에다가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은 조금만 마련해 놓고 마치 다 하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공개도 안 하고 정보 공개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정부나 도가 별로 신경을 덜 쓴다는 거죠. 우리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사실 그 도나 특히 이걸 국가공원으로 차라리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걸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게 되면 좋은데 그럼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걸 또 보면은 중앙정부에 떠넘겨놓고 책임을 거기다만 할 거냐 이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세금으로 해결하자라는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셔서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각자 국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각자 돈을 내기를 싫어라 하니 그렇다면 예를 들면 익산시 같은 곳은 한 7군데 정도를 이렇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인가요? 지정을 해서 잘 되면 내년이나 내후년부터 착공할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하던데. 익산의 소라공원입니다. LH가 공원 안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익산시도 인허가에 적극적입니다. 익산의 마동과 수도산 등 다른 4개 공원에는 민간 사업자 개발 제안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민자를 유치해서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30%는 그 사업자가 개발할 수를 허용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그게 개발이 용이한 저지대예요. 평지다시피 하는 데고 대부분 그 도시공원에서도 임야 지역, 산이 아까 쉽게 개발 허가가 안 나는 지역들만 이제 기부 체납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오히려 이거는 자칫하면은 개발업자들한테 오히려 더 부동산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를 더 조장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에 선택해야 할 부분이지 이거는 꼭 도시공원 일몰제가 아니더라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는 후순위의 정책 수단에 후순위로 밀려야 되지 현재 지금 익산시 하고 있는 거는 오히려 상당한 그러니까 스스로 예산을 확보해서 또는 중앙정부 예산을 더 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안 해버리고 그냥 업자한테 우리 그 중요한 도시공원을 그냥 업자한테 떠넘겨버리는 개발의 어떤 특혜를 줘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어서 이건 더 사실 우려가 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사유지가
수백 명이 다 촘촘히 가지고 있고 국유지는 국가에서 못 준다고 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전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특별법을 해서 지금 현재 한마디로 우리 그 LH를 이용해서 우리 사실 가련산 공원 같은 경우도 전주시의 가련산 공원 같은 경우도 LH에서 지어서 30% 정도를 개발을 해서 70%는 공원을 돌리겠다는데 사실 굉장히 위험성이 큽니다. 우선적으로 개발을 하면 그분들은 개발을 하면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그냥 돌려주려고 하지는 절대 않을 것입니다. 예. 이익을 남기려면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아파트도 고층으로 지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시에서는 만약에 허용을 하더라도 제한을 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가 방금 지금 이야기하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민간 특례 사업을 지금 다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제가 보니까 서울하고 세종만 빼고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가장 쉽거든요. 돈 안 들이고 일단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이걸 먼저 시작을 해요. 익산에서 지금 벌써 이 소라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주도 지금 가련산 공원 이미 다 자료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면은요, 원건이요. 공원을 살리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나 이런 아파트 몇 세대를 집니다예요. 나와 있는 계획이.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사실은 공원을 지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 정책적인 그런 그 파급 효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것을 가장한 실질적으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 일을 갖다가 주고 그나마 그렇게 해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창원 같은 경우를 사례를 한번 보면 창원의 일몰제에 따른 해당되는 이제 공원이 27곳인데 창원이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요. 일단 27곳 중에 일몰제를 시행해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7곳은 자체 관리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18곳은 공원 존치를 위해서 우선 관리 지역으로 내가 일단 지정을 해놓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2곳은 여기는 민간 특례 사업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했어요. 대신 그 2곳은 최대한 개발이나 어떤 전체적인 도시적인 관리 측면에서 난개발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27곳 중에 2곳 민간 특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간 특례 사업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조심해야 하고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럴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미 시행부터 막는 건 저는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뭐 그것도 일리가 네. 있는데 이제 민간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일부 허용을 해야 된다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 어디 뭐 위원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에. 네. 그런 좀 그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응하는 좀 전략 TF 같은 걸 만들어서 네,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있습니다. 행정이든 전주시는 있습니다. 시의회든 우리 언론에 또 안 바깥에 전문가든 네. 바깥에 또 NGO든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토론하고 논의가 된다면 거기에 따라 힘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끌어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의 소유자한테도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가다 보면 그분들이 아 이거 내가 내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해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좀 그 어떤 방식의 활동을 위해서도 좀 시가 또 시의원님도 그리고 다시 더 열어놓고 논의 자리를 좀 많이 만들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번 회의를 그 통해서. 전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책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졌어요. 네. 그 전문가들하고 또 의회까지 같이 협력해서 작년 8월부터 지금 계속 매달 만나서 서로 지금 대화 나누고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야 할 것인가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를 지금 들어서 전혀 그- 근데 시민들은 그걸 네,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그런 거. 좀 시민들 좀 덜 불안하게 하는 것도 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뉴스 보도자로 나오면 우리 이제 공원 없어지는 건가 막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행정을 제가 가서 이제 행정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고 저희 의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하여튼 뭐 이렇게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첫 번째는 재정이죠. 재정이라
해볼 길이 없죠. 저희 의회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쾌적한 환경을 계속 보존하고 싶은데 이 환경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토지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안 해볼 수가 네. 없을 것 같은데요. 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사유재산인데 그 위에 공원에 비둘기들 날아다니고 그렇습니다. 공원 시민들은 지금 그 앞에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부당하게 권리를 제한당해 왔다가 그동안에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다시 또 어떻게 하면 행위 제한을 할까를 막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분통 터져 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나 토지 소유자들도 어떻게 만족스럽게 계속 그 부지를 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도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세금 혜택을 좀 줬던 거를 7월이 되면 없어지니까 그것도 역시 계속 지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이라는 건 뭐 재산세를 깎아준다는 재산세 건가요? 깎아주는 건데. 저는 지금 광주형 모델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뭔지 광주에서 똑같이 지금 이 민간 특례로 해가지고 사업을 지금 진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3대 7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10% 이하로 줄였어요.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90% 정도는 이제 공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정도가 절충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무등산 같은 경우를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무등산이 사실 맨 처음에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막 분신 자살하시겠다라는 분도 있었고 막 그랬거든요. 도립공원으로 하면서 우리 규제한다고 다 막아놓더니 이젠 국립공원이냐라고 했는데 그분들을 나중에 설득시킨 하나는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국립공원으로 바꾸고 관리를 잘하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 땅값이 더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여러분이 더 잘 우리가 이렇게 공원으로 보존해야 이 땅이 더 살아납니다를 꼭 그런 식의 저는 그런 설득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예. 그래서 자세하게 뭐 이렇게 그 상황별로 또 사람별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소유하고 예, 싶다는 예. 사람도 있을 거고 네. 개발 욕구도 있을 거고 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내셔널 트러스트 같은 거에다가 기타 하고 싶은 사람도 예, 있을 거고 소유자별로 그러니까 원하는 좀 것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조사를 했으면 해서 좋겠다, 이런 말씀인 그에 것 따라서 같습니다. 정책이 구체화시켜야지 1년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어봤고요. 사실 뭐 전주가 계속 미세먼지 이야기, 열섬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숲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옥타곤에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1만 명 정도의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자리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전라북도가 청년을 잡기 위해 전북 정착금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500명을 선발해서 매월 30만 원씩 1년간 주겠다는 계획인데요. 임시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정착금을 주지 않아도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그런 전라북도. 언제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옥타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